안전 운임을 달라는 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이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에서 이렇게 화물연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배경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물류에 대한 대안으로 철도 물류를 키우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놓고도 30년째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내륙 통관기지 의왕 ICD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곳을 찾아 비상 수송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수송 대책에는 화물 운송 열차를 증차해 트럭 화물을 일부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파업 이슈가 불거질 때면 도로 물류의 대안으로 꼽히는 철도 물류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의왕 ICD 철도 화물 수송 실적입니다. 1993년 32만 TEU였던 의왕 ICD의 철도 화물 수송량은 지난해 30만 5천 TEU까지 줄었습니다. 30년간 물류 수송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철도 물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퇴보한 셈입니다. 의왕 ICD는 지난 1993년 철도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철도 물류 운송량은 매년 꾸준히 줄었고 현재는 트레일러와 도로를 활용한 육로 운송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실정입니다. 의왕 ICD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사용 중인 한진의 철도 수송량은 8만 3천 TEU에서 2만 TEU까지 줄었고 국내 1위 물류기업인 CJ 대한통운의 철도 수송량도 1997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철도 수송을 늘리겠다며 철도청 부지를 활용해 ICD를 조성했지만 철도 물류는 사실상 방치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철도 물류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 철도 계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한국경제TV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 ICD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3.3제곱미터당 연간 8만 원 내외의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땅 주인인 코레일은 알짜 부지를 30년간 저렴한 가격에 내어주고도 철도 물류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는 사이 도로 물류의 비중은 육로 화물의 98% 수준을 차지하게 됐고 그만큼 화물연대의 협상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사안을 단독 취재한 전효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리 지금 화물 운송에서 철도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30년 전 철도 화물의 분담률이 육로 운송의 6.4%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난해 기준 1.5%까지 낮아진 겁니다. 네. 도로 화물 수송, 주로 화물 트럭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3.6%에서 지난해까지는 98%까지 늘었습니다. 1.5% 내외를 차지하는 철도 화물 분담률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네. 정부가 철도 물류를 그동안 안 키운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입니까? 네, 사실 철도 물류의 장점이 한 번에 많은 화물을 나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조금 좁다 보니까 철도 물류로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효용성이 크지 않았던 거죠. 철도 물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송 거리가 200km 정도 돼야지 트럭 화물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부산을 제외하면 이런 길이가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거죠. 게다가 철도 물류가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수출입 화물 같은 경우는 제 시간에 짐을 항공기 그리고 배에 실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철도 물류는 도로 물류처럼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화물이 사실 몇 시간, 며칠 일찍 도착하면은 배에 싣기 전에 어딘가에 짐을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물류 기업으로서는 비용으로 잡히는 셈이기 때문에 물류 기업들이 철도 물류를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 물류가 부진한 거는 시장 논리로 보면 어쩌면 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철도 물류를 키워야 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예. 이번 화물연대 파업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금 이제 대안으로 작용할 필요성도 있고요. 열차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환경적인 측면, 요즘 강조되는 탄소 중립 때문에라도 일정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 평균 철도 수송 분담률은 평균 8%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지난해 기준에서 1.5% 수준의 분담률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는 세계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평균
평균 8% 정도라고 하셨고 우리 목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 정부는 매년 철도 계획을 세울 때마다 분담률 목표치를 제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목표치도 계속 꾸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2011년 중장기 계획에서는 철도 화물 분담률을 18.5%까지 높이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내지 못했고요. 2018년도에는 10%를 낮춰 잡았지만 이 역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목표치를 더 내려잡아서 6%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6%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철도 물류 어떻게 좀 되살려야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철도 물류의 전진 기지인 의왕 ICD를 살리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네. 조언을 전문가들 하고 있습니다. 의왕 ICD는 30년 동안 점용 계약을 했는데 이게 내년 6월이면 만료가 되거든요. 새로운 계약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철도 물류 실적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 그리고 이걸 덜 하는 기업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 그리고 계약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철도 물류를 늘려가는 기업에게는 임대료를 내려주고 철도는 안 하고 도로 운송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에게는 이용료를 올려받는 계약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좀 해야 현재 1%까지 추락한 철도 운송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파업 등으로 도로 운송이 막혔을 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1993년도에 맺었던 계약은 30년 계약이라서 입주업체의 입지가 아주 공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 주기를 좀 3년이나 5년 이렇게 단축시켜서 사용료 조정이나 새로운 입주사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교훈 배화여대 교수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물류센터를 주던 몸존 다 1년입니다. 최소한 줄여야 돼. 일단 기간을 줄여야 돼. 5년 계약으로 일단 주고 잘하면 연장. 그래야 열심히 하죠. 네, 물론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좋은 근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돼야겠습니다만 동시에 산업계가 마비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고민해 볼 만하겠습니다. 전유성 기자였습니다.